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아침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대구와 경북 내륙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안팎으로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드디어 대구 팔공산에 공식적으로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예년보다 늦긴 했지만 11월 초에는 단풍 절정이 예상되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아침까지 안개가 자욱합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흐리다 모레부터 맑은 하늘 예상되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겨우 싹을 틔운 포항의 동계 스포츠 역량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항의 하나뿐인 사설 빙상장이 최근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 신고를 한 데 이어 남구 오천읍에 추진 중이던 공공 빙상장 건립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건물 3층에 아이스하키 팀 간판이 보입니다. 현재 경북 제1도시 포항에서 운영 중인 유일한 빙상장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이스하키 꿈나무들이 기본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너무 재밌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계속 하고 싶어요. 이곳 미니 빙상장의 규모는 길이 20m에 폭은 10m. 정규 빙상장의 9분의 1 크기로 초등학생만 돼도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울산, 대구, 구미 장소를 여러 군데를 지역적으로 다니는데 사실 아이들 피로도도 있고 비용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포항 유일의 빙상장이던 장성동 포항 아이스링크는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 6월 휴업에 들어갔다가 얼마 전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포항시가 2026년 말 개관을 목표로 남구 오천읍에서 추진 중이던 공공 빙상장 건립 계획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 미비,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빙상 수요에 맞게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포항 출신 선수들로 구성된 경북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동계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 김상 코치가 이끄는 팀킴은 포항에서 피겨스케이팅 꿈나무를 양성해 왔습니다. 빙상장이 사라지면서 공들여 싹을 틔운 포항의 동계 스포츠 역량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포항하고 경북 쪽에 있는 친구들이 링크장이 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링크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해야 지역의 문화도 같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남에만 3개, 전국에는 29개 공공 빙상장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에는 의성 컬링장을 제외하고는 공공 빙상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양곡 부정유통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농관원 경북지원은 다음 달 29일까지 미곡 종합처리장과 일반 도정공장, 양곡 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와 등급 등의 표시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 국산과 외국산 쌀의 혼합 여부를 점검합니다. 원산지 등을 거짓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한 양곡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계 농가에서는 알을 잘 낳지 않는 닭을 골라내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료비와 직결되기 때문인데 비용이 많이 드는 전문 감별사 대신 인공지능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란개 4만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하루 평균 생산되는 달걀은 2만 8천여 개. 알을 전혀 낳지 않거나 정상보다 덜 낳는 닭이 있기 때문인데 골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닭이 알 낳는지 안 낳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약 4만 수를 매일 만져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별 전문가에게 맡겨 검사한다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해결사로 등장했습니다. 카메라로 살짝만 이제 벨트에 맞게 조금만 딱 조절해주면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이제 측정되는 거예요. 달걀이 선별장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카메라가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어느 계사에서 몇 개가 생산됐는지를 분석해 알려줍니다. 문제가 되는 계사만 추려 검사하면 되는 겁니다. 선별 정확도는 95%. 부착형 카메라만 설치하면 돼 설치비 부담도 적습니다. 설치와 이동이 매우 간편합니다. 그래서 계사 물청소 시 장비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다른 계사로도 쉽게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알을 제대로 낳지 않는 산란계 때문에 낭비되는 사료비는 연간 38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10만 마리를 키우는 농장의 경우 연간 사료비 7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선별 시스템은 현장 실증을 거쳐 산란계 농장으로 본격 보급될 예정인데 사료비와 노동력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농업 분야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최근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2019년 130건에 6억여 원에서 2023년 246건 19억 1천여만 원으로 4년 새 3.2배 급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4건으로 경기도와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농지를 임대해주고도 보조금을 받거나 경작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공익기능 증진 직불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반려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응급 상황에 처하면 수혈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의 반려견 헌혈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살 시베리안 허스키 녹두가 잔디밭에서 뛰어놉니다. 첫 헌혈을 하는 날입니다. 치료나 수술을 해야 하는 동물에게도 사람처럼 혈액이 필요합니다. 대구의 반려견 헌혈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반려견들은 이곳에서 헌혈을 하는데요. 2살에서 8살까지 25kg 이상 대형견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와 혈압, 심박수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반려견이 거부하면 바로 멈추고 강제로 체열하지 않습니다. 10분 안팎 300ml 가량 체열합니다. 소형견 3-4마리를 살릴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수혈을 위해 키워지는 공혈견이 혈액의 90%가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헌혈하게 되면 공혈견의 부담을 줄이면서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혈견이라는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평생 피를 뽑아가면서 살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건강검진도 할 겸. 헌혈에 참여하면 건강검진과 진료비 할인, 무료 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센터가 지금 지역에는 대구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이 경남, 경북 지역은 저희가 혈액을 필요로 하는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같이 공유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반려견 헌혈센터는 응급 상황에 놓인 반려견을 이송하는 구급차를 활용해 다른 지역에서도 헌혈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상북도는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해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맹견 소유자는 책임 보험 가입,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의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봉화의 한 초등학교에선 어린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학부모들의 동아리 모임이 운영 중인데요. 부모님들도 느티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던 옛 기억을 더듬으며 참여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강희경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책 읽어주는 소리에 맞춰 어린이들이 눈길에 따라갑니다. 학부모 독서 동아리 느티나무 회원이 운전주 작가의 꽁꽁꽁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요. 버전중학초 병설 유치원 어린이들이 빠져 있습니다. 꽁꽁 책을 언니 엄마가 읽어줬는데 재미있었어요. 학부모와 교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느티나무 동아리는 매달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독서 토론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달에는 내 멋대로 슈크림빵을 소재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지 아니면 어른들이 안내를 해줘야 할지 회원들의 논의가 뜨겁습니다. 예, 저희 느티나무 독서 동아리에 4번째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림 동화책을 중심으로 세상 사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학교와 소통하는 기회가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호소 작가님을 모시고 그림책 안에서 떠나는 신나는 기차 여행 강연이 열렸는데요. 학생들의 체험과 함께 진행되어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특히 만화 영화의 주제곡을 부르는 시간은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만화 속에 나오는 기차 이야기도 신기했고 기차를 타고 친구들과 여행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2학기에도 책 읽는 소리가 넘쳐나고 작가 도청 강연회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디지털 시대 내실 있는 독서 교육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법전중앙초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 교육으로 학생들의 상상력을 가꾸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강희경입니다. 경상북도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경북의 임금 근로자 93만 2천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0.3%인 37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4%포인트 늘었습니다. 한편 대구의 비정규직 비율은 37.9%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줄었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안팎으로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드디어 대구 팔공산에 공식적으로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예년보다 늦긴 했지만 11월 초에는 단풍 절정이 예상되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아침까지 안개가 자욱합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3도, 김천은 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18도, 김천은 1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2도, 문경은 10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과 문경 모두 18도 전망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18도 예상되고요.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과 더불어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흐리다 모레부터 맑은 하늘 예상되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